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제가 저번 토요일, 일요일 영상을 안 올렸죠? 안 올렸어요. 뭐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제 영상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그때 직업훈련교사 자격증을 계속 쓰려면은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일하는 시간을 침범을 하면 안 되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걸 피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 보수교육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교육을 받느라 제가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평일인데 일 안 하고 뭐 하는 거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휴가를 해가지고 휴가 중에 찍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한번 해보죠.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이제 솔리드 편집 명령입니다. 편집 명령. 그래서 작성된 솔리드를 편집할 때 이제 사용을 하는 편집 명령인데, 명령어는 이제 솔리드 에디트. 솔리드, 번역하면 그대로 솔리드 편집이죠. 솔리드 에디트. 이 솔리드 에디트는 단축키가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축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명령어를 다 외우셔야 되고, 그걸 다 활용을 하셔야겠죠. 물론 이제 일부 이제 아이콘을 써서 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그거는 제 스타일은 아니고, 명령어를 외워서 하는 게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SOLIDEDIT, 솔리드 에디트다. 요새는 이제 자동 완성 기능이 있기 때문에, SOL, I, 거기까지만 쳐도 나오겠죠.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리스트가 나오는 데서 이제 선택하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다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솔리드 에디트 하고 이제 엔터를 땅 치면 실행이 되죠. 명령이 실행되고 나면 이제 제일 처음 요구되는 거는 Enter a solid editing option. 옵션 입력을 요구를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이제 옵션을 선택해야지 뭘 할 수 있지. 기본적으로 명령 실행하고 바로 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옵션이 이제 존재하는 게 이제 face, 면, 그 다음에 엣지, 모서리, 그 다음에 body, 본체, 그 다음에 undo, 그 다음에 excite. excite 같은 경우는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단축키는 X로 돼 있는데, 뒤에 꺽쇠 쪽에 보시면 기본 옵션으로 excite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그냥 X 입력 안 하시고 그냥 엔터만 쳐도, 그냥 빠져나가신다. 이렇게 되죠. 자, 솔리드 에디트 명령 다시 실행할게요. 솔리드 에디트. 자, 여기서 이제 옵션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페이스 처음에 면이죠. F 해가지고 엔터 땅 치시면 들어와지는데,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사항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옵션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익스트루드, 돌출이죠. 무브, 이동, 그 다음에 로테이트, 회전, 그 다음에 옵셋, 간격 띄우기, 테이퍼, 구배, 경사, 그 다음에 델리트, 삭제, 그 다음에 카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러, 색상, 그 다음에 매터리얼, 재질, 그 다음에 언두, 그 다음에 익사이트. 익사이트 같은 경우는 빠져나가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럼 이제 여기서도 엔터 그냥 기본 옵션이 익사이트로 했으니까 엔터 치면 완전히 명령이 종료되고 빠져나가느냐? 아니요. 얘는 이제 전 단계로 돌아갑니다. 요 방금 전에 페이스 옵션에서 빠져나와서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된다. 이 강좌는 아마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솔리드 에디트라는 저 명령 하나에 대한 강좌가 되게 여러 차시로 여러 파트로 나눠져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방금 들어가 보셔서 알겠지만 페이스만 들어가도 옵션의 양이 상당하죠. 그거 이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다 보면은 좀 걸릴 것 같아요. 그거 꼭 다 설명해야 되느냐? 그거 다 자주 쓰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다 자주 쓰진 않을 거예요. 거의 다 자주 쓰진 않을 거고요. 하지만 이제 제 강좌를 처음부터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일단 옵션 다 설명합니다. 제가 모르는 거 빼고 저도 모르는 거 있어요. 모르는 거 빼고 다 설명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제 프로그램의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고 내가 응용해서 사용을 한다. 저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영상 자체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원 강의에서 한다 그러면은 다 빼고 할 거예요. 안 쓰는 것들. 시험에 안 나온다든가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다 빼고 할 거예요. 왜냐면은 학원 수업이라는 거는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런 학원 수업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면 너무 획일적으로 교육이 되고 너무 쓰는 것만 쓰고 안 쓰는 것만 쓰고, 그리고 그 안 쓴다는 기준이 여지껏 일한 사람들의 기준이지
정작 본인이 그 옵션에 대한 활용 방법을 찾으면 그게 잘 쓰는 옵션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이제 응용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 온라인 강좌를 찍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저는 다 설명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처음으로 이제 페이스입니다. 페이스. F 들어가고요. 자, 페이스에도 옵션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이번 시간에 살펴볼 옵션은 익스트루드 돌출이고요. 그 다음에 무브 이동이고요. 그 다음에 옵셋 간격 띄우기,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볼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얘기하는 건 이 세 가지들이 동작들이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약간 개념적으로 약간 다른데 그 약간 다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돼요. 인지를 해야지만 이 세 개의 옵션들을 적재적소에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제를 좀 미리 그려놨는데 상황들을 이제 좀 만들어가지고 그려놨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는 돌출로 할 거고요. 이쪽에는 이제 무브로 할 거고, 이쪽에는 간격 띄우기로 할 거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밀고 당기기. 밀고 당기기는 별도의 명령인데 왜 있냐라고 하는데, 밀고 당기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세 가지 옵션들하고 이제 비슷한 역할을 해줘요. 비슷한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그 차이를 인지를 하고, 굳이 솔리드 에디트로 들어와서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그냥 밀고 당기기로 끝내도 괜찮다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명령 자체가 프레스 프리더 접근성이 좋으니까. 왜냐면 옵션 중간에 옵션 들어가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동작이라고 한다면 밀고 당기기. 그러니까 어떤 상황들이 비슷한 동작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돌출부터 가겠습니다. 자, 화면을 이제 3D로 볼 수 있게 이렇게 돌려줄게요. 돌려주고요. 처음에 이제 돌출. 자, 돌출 익스트루드 단축 Q로 입력을 하면 이제 2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select face, 면에 대한 수정이니까 수정할 면을 선택을 해주세요라는 요구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면을 선택하는데, 면을 선택할 때 해당 면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시는 거 보이시죠? 저 면이 선택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면의 선택을 하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선택을 해주면 또 다른 면이 선택이 되죠. 저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내가 선택할 면들을 선택해 줄 수 있는데, 옵션에 보면 이제 언두라는 게 있습니다. 언두. 그래서 언두 같은 경우는 저 위에까지 선택을 했어요. 3개를 선택해. 이면 3개 선택했는데, 저 언두 U를 해주면 당연히 이전에 선택했던 면을 취소해줘요. 또 언두 하면 그 다음 면, 또 언두 하면 마지막 면까지. 제일 처음에 선택했던 면까지. 그래서 내가 선택한 순서의 역순으로 하나씩 취소를 해주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리무브가 있어요. 리무브. 그래서 내가 또 면을 선택을 하고요. 3개를 똑같이 선택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리무브도 면을 취소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R을 치고 나면 옵션이 바뀝니다. add로 바뀌어요. 리무브가 사라지고 add가 나와요. add가 나오는데, 리무브 같은 경우는 내가 언두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해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가운데 거에 중간에 두 번째 선택했던 면을 나는 빼주고 싶다 그러면 리무브하고 얘를 딱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리무브 같은 경우는 내가 지정한 면을 선택해서 제외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 요거 빼고 나서 이면 다시 선택하겠습니다 해서 클릭을 하면 선택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상태는 리무브 상태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거만 되지, 제거 다 했습니다. 3개 다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추가가 안 돼요. 추가를 해주시려면 반드시 add, A를 입력을 해서 add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리무브가 나오는 상태, 이 상태로 만들어줘야지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R을 눌러서 제거 모드로 가가지고 제거를 해주고, A를 눌러서 추가 모드로 가서 추가를 해준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all, A 입력하고 ALL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모든 면을 다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되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면을 선택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아마 페이스 쪽 옵션 관련해서는 다 반복적으로 나올 거거든요. 뭐 익스트루드를 하든 옵셋을 하든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은 이걸로 끝낼 거예요. 그래서 면을 선택할 때 이렇게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저는 이제 언두로 U로 취소하고 마지막에 이제 처음에 저 한 면만 선택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의 면을 선택을 하고 선택이 끝났다 그러면 선택 끝났으니까 이제 엔터를 한번 쳐주셔야 돼요. 엔터를 한번 쳐주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스펙 CP 하이트, 높이를 입력해달라. 오브 익스텐션, 돌출해줄 높이를 입력해달라. 돌출해줄 거리를 입력해달라 라는 뜻이죠. 자, 여기다 내가 10이라고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돼요. 자, 10이라고 인터를 입력을 하고 이제 거리 값을 입력을 했는데, 그 다음에 따오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스펙 CP 앵글, 각도죠. 앵글이면 각도. 오브 테이퍼 호 익스텐션,
근데 요거는 일단은 무시하고 갈게요. 자, 0으로 입력을 할 겁니다. 각도 없이, 각도 제로 하고 그냥 엔터 칠게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돌출을 하죠. 정확하게 제가 10mm를 입력했으니까 10mm가 돌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측정을 해보면 옆에 거 똑같은 사이즈거든요. 똑같은 사이즈니까 제가 일부러 맞춰놓고 했어요. 그래서 명령 끝내고 DLI로 측정을 한번 해보면, 자, DLI로 측정을 해보면,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거리를, 자, 이렇게 해보면 10mm가 정확하게 돌출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컨트롤 Z, 컨트롤 Z. 네, 그래서 돌출해진 거 취소해줬어요. 자, 다시 한번 돌출 볼게요. 자, 솔리드 에디트 하고 이제 면을 선택을 하고, 그쵸? 페이스를 선택을 하고 F,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2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돌출해줄 면을 선택을 하고. 자, 아까는 10mm 입력을 했죠, 그쵸? 엔터 쳐서 끝내고 10mm 입력했는데 이번엔 마이너스 10mm 입력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마찬가지 각도는 그냥 0도로 갈 겁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돌출은 이제 튀어나온다라는 얘기잖아요. 익스트루드 돌출 튀어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간혹가다 오해를 하시는 게, 그럼 튀어나올 때밖에 안 되겠구나. 아니요. 얘는 이제 이미 만들어진 형상을 기준으로 수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형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형상에서 면이 더 튀어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더 튀어나가게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뒤로 빠지는 쪽으로 마이너스 값을 입력을 하면 기존 형상에서 빼주겠다 라는 개념으로 됩니다. 그래서 돌출이라고 해서 형상을 돌출시키는 데만 사용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쪽으로 밀어 넣을 때도 사용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과정 자체가 뭐랑 비슷해요? 프레스풀과 비슷하죠. 프레스풀도 저런 역할을 했죠.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프레스풀 쪽 강좌를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명령을 실행을 했어요. 지금 실행을 했는데 커맨드 라인을 보시면 명령이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같은 동작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수정을 해줄 수 있는 건데, 지금 보면은 익스트루드 무브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아직 면이라는 옵션에 들어온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죠. 이 상태에서 방금 전에 저 면 이제 10mm 집어넣은 거를 취소해주고 싶으면 언두 U를 해주면 돼요. 이래서 이제 저기에 언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언두는 이렇게 방금 전에 했던 편집 옵션을 취소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다시 익스트루드 돌출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면을 선택을 하고요. 선택이 끝났으니까 엔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돌출해줄 건데 50mm 돌출할게요. 자, 50mm 돌출거리 입력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앵글이죠. 테이퍼. 자, 테이퍼 앵글.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익스트루드 명령어를 생각하셔도 돼요. 명령어 생각하시면은 익스트루드 명령어를 돌출을 할 때도 테이퍼라는 옵션이 존재를 합니다. 옵션으로 존재를 하죠. 얘는 바로 물어보는데 그냥 옵션으로 존재를 하죠. 테이프라는 옵션. 그래서 900각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제가 30이라고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 쳐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평면에서 볼게요. 톱 눌러서 평면에서 한번 봐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돌출 진행 방향에서 30도의 각도를 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돌출해주는 돌출의 진행 방향은 내가 선택한 면과 직각을 이루는 방향이에요. 직각을 이루는 방향. 이 방향으로 돌출합니다. 직각을 이루는 방향. 무조건 직각을 이루는 방향. 거기서 내가 준 거리값만큼, 내가 50을 줬으니까 50만큼 돌출을 하는 거죠. 돌출하는데 테이프 앵글 30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진행하는 방향. 모서리에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내가 돌출을 진행하는 방향, 이 방향에서 요 사이각을 제가 입력을 한 거예요. 30도. 각도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는 이해를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건 돌출할 때도, 돌출 명령을 할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때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저렇게 30도 9배를 줘서. 그럼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형식으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값을 이용하시면 되죠. 마이너스 값.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 3D 상태로 돌려주고요. 자, 방금 전에 실행한 저 돌출 명령을 취소하기 위해서 이제 언두 U를 해줄게요. 그리고 익스트루드 2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똑같은 요면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거리값은 50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테이프 앵글에서 마이너스 30이다 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쳐주시면 이렇게 바깥으로 퍼지는 형태로 된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값으로 방향을 바꿔줄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저 방향을 바꿔주는, 각도가 벌어지는 방향을 바꿔주는 방식이 플러스 마이너스만은 아니고
90도를 넘어가면 또 벌어지는 식으로 됩니다. 각도를 90도를 넘어가면 벌어지는 형식으로도 되는데, 각도 계산하기 어느 쪽이 더 편하냐에 따라서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용하느냐, 아니면 90도를 넘어선 각도를 입력을 하느냐, 그거는 이제 개인의 선택인 거죠. 개인의 선택. 본인이 계산하기 편한 쪽으로 선택해서 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것도 언두, U로 취소할게요. 자, 저렇게 해서 이제 저렇게 돌출 명령이 동작을 합니다. 자, 근데 이거 말고 옵션이 하나 더 있어요. 더 있는 거는 이제 이쪽으로 살펴볼게요. 좀 준비되어 있는 게 있어야 돼가지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놨죠. 요거를. 여기는 이제 선을 준비해놨는데, 자, 이제 익스트루드 일을 합니다. 자, 그리고 면은 이제 이쪽에 있는 요 면을 선택을 할 거예요. 자, 요 면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거리값을 입력할 때 뭐가 나오냐면 패스라는 게 나옵니다. 패스, 경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익스트루드 명령 자체를 생각하시면은 똑같이 저런 옵션이 있습니다. 익스트루드 명령 자체. 그래서 저 패스라는 옵션을 사용하면 뭘 해줄 수 있다? 우리가 스윕이란 명령으로 할 수 있는 기능과 비슷한 동작을 해줄 수 있다. 경로를 따라서 쭉 단면이 따라가는 그런 걸 해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패스 P를 하고요. 제가 곡선, 그려놓은 곡선, 자유곡선을 딱 선택을 하면 이렇게 돌출이 되죠. 이렇게 돌출이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익스트루드의 이제 패스 경로가 같은데, 조금 보면 이제 이쪽이 좀 이상하죠. 이상해요. 그래서 익스트루드 때도 마찬가지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경로를 따라서 요 높이를 유지해가면서 갑니다. 근데 경로가 이렇게 휘게 되면은 휘면서 각도가 부분 계속 변화가 되잖아요. 그게 변화가 되는데, 이게 내가 진행하는 경로에 따라서 가면 저 길이를 유지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길이를 유지하고 여기서 이 길이를 유지하면 이렇게 크로스되는 부분이 생겨요. 크로스되는 부분.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꺾인 부분이 발생을 한다. 그런 것들이 처리가 이상하게, 면들이 처리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좀 완만하게 이제 커브를 그렸지만, 커브를 좀 급격하게, 진짜 이렇게 그려준다 그러면 생성이 안 돼요. 왜냐면 그 길이를 유지하게 되면 완전히 겹쳐버립니다. 완전히 심하게 꼬여버려요. 이런 경우는 아예 면 자체를 생성 못하니까 아예 명령 자체가 실행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좀 완만한 경우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저 패스라는 거를 써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렇게 해서 할 생각 자체를 잘 안 하기 때문에. 패스의 구성 자체에서 이제 저렇게 면이 꼬이거나 꺾이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배제하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다루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패스를 통해서도 만들어줄 수 있다. 자, 이것도 언두 뷰로 취소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익스트루드 돌출 명령에 대해서는 다 알아봤어요. 돌출 명령에 다 알아봤고, 자, 돌출 옵션이죠. 명령이 아니라 옵션에 대해서 다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아볼 건 무브 이동입니다. 무브. 자, 무브는 이제 M 자 해서 가면 되겠죠. 무브 이동해서 똑같이 이제 면을 선택을 해요. 선택하고 선택 끝났으니까 엔터 해주면 나오는 게 스펙 CP 베이스 포인트 or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돼 있는데, 저기 뭐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무브 카피, 그러니까 명령으로서의 이 솔리드 액티브 옵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동 명령 무브를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동을 할 때, 자, 명령 완전히 취소할게요. ESC 취소해가지고 이제 한번 요거 가지고 생각을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이동을 할 때 move M 해가지고 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준점을 찍고 거기서 이제 내가 그린다. 그리는 경로만큼 이제 간다라는 거죠. F8 눌러서 직교를 풀고 대각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100mm, 먼저 대각 방향으로 100mm 이렇게 이동을 해요. 저런 개념이라고 똑같이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뭘 생각하시면 되느냐? 저 베이스 포인트는 기준점을 찍어달라는 얘기구나 라는 건데, 저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무브하고는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무브하고는 좀 다르게 움직여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솔리드 에디트 자 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 자, 그 다음에 페이스 F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무브 할 거니까 M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면을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선택 끝났으니까 엔터. 자, 기준점을 잡아주는 건데, 기준점을 제가 잡아줄게요. 자, 여기를 잡아줬어요. 그리고 이제 쭉 마우스로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직교 켜져 있어요. 자, 직교 켜져 있으면 당연히 이 방향으로 간다 그러는데, 나 대각 방향으로 갈 거야. 그래서 F8을 딱 끄고요. 대각으로 좀 움직일게요. 대각으로 쭉 이렇게 해서 대각으로 10mm. 자, 이렇게 입력할게요. 대각으로 10mm 딱 입력을 하면은, 대각으로 안 움직였는데, 그쵸? 대각으로 안 움직였어요. 이게 톱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아까 마우스로 2mm 잡았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원래 있던 이제 선상이 요 선상이죠. 여기에요. 여기서 제가 이제 여기 이미 한 점을 찍고 대각으로 한 이 정도로 당겼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면이 이동을 한다 그러면 이 면 자체가 대각으로 이제 저 방향하고 똑같이 요렇게 요 방향으로 10mm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그렇게 안 되는 게 그렇게 되면 측면의 각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각도 같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면 편집에서 면을 편집을 할 때 얘 각까지 바꿀 수는 없어요. 이 길이가 바뀌는 건 가능은 한데 이 면이 앞으로 가면은 이 면이 짧으니까 그 면을 따라서 이 면의 길이가 늘어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변화는 유추가 가능한데 거기에 더불어서 얘의 각도까지 동시에 바꿔주면서 수정을 해라. 그런 건 안 먹혀요. 길이 변화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면에 대한 편집이기 때문에 이 면이 갖고 있는 면의 평면의 위치 자체는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대각으로 10mm를 입력을 해도 무조건 내가 선택한 면의 직각 방향으로 10mm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단순히 면에 이제 그 면의 전후진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의 수정만이 가능하지. 이게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뭐 대각으로 옮긴다고 해서 대각으로 면이 확 간다든가 그런 식의 수정은 안 되는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취소할게요. 컨트롤 언두 U로 취소하고요. 자, 다시 이제 무브 해서 자 이면 선택하고요. 그다음에 엔터. 그다음에 이제 한 점 찍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번에는 이제 안쪽으로 아까는 바깥으로 나오는 방향인데 이번엔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쪽으로 10mm 입력을 할게요. 그랬더니 얘도 똑같이 보여요. 파진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마우스를 통한 방향이 안 먹히는 건 아니에요. 그쵸? 안 먹히는 건 아닌데 그 방향이 이제 진행 방향, 얘가 이제 이 면이 이동할 수 있는 방향과 맞아주면 그대로 가는데 만약에 맞아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저 면의 직각 방향으로밖에 못 가요. 이동이 측면으로 가게 되면, 사이드로 가게 되면 무조건 이제 그 측면에 있는 면 자체가 각도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 가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마우스를 따라가지 않고 거리감만 취하게 되는데 이제 마우스로 방향을 지향을 할 때 이동 가능한 면이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줄어든다든가 그 방향은 이제 커버가 되죠. 그래서 얘도 뭐예요? 돌출도 되고 그 다음에 파는 것도 된다. 그러면은 앞에서 봤던 익스트루드랑은 명령의 사용 방법이 요런 패스를 이용하는 거 빼고는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네, 똑같다. 네,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똑같은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지금 요걸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해서 판단을 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옵셋입니다. 옵셋. 무브 설명 왜 이렇게 금방 끝나요? 라고 하는데 무브는 옵션이 하나도 없었어요. 옵션이 없어요. 그냥 그 거리값을 지정해주는, 기준점을 잡고 거리값을 지정해주는 그 행위. 그걸로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셋이죠. 자, 옵셋 5. 자, 이 입력하고요. 그다음 면 똑같이 요 앞면을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엔터. 자, 옵셋이라는 건 여러분들은 간격 띄우기예요. 간격 띄우기. 우리가 하는 옵셋인데, 자, 물어보고 있는 거, 옵셋으로 면을 선택하고 엔터를 치고 나면 물어보고 있는 간격값을 얼마를 띄울 거냐를 당연히 물어보겠죠. 당연히 물어봐요. 그래서 10이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돌출되죠. 그리고 U. 다시 옵셋 5를 하고요. 자, 이면을 선택을 하고요. 선택하면 엔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줄어든다. 그렇죠? 옵셋도 이제 돌출되는 방향과 이제 그 반대 방향, 안쪽으로 파서 밀어 넣는 방향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죠. 두 가지가 다 된다. 그래서 플러스일 때는 돌출, 그 다음에 마이너스일 때는 형상을 이제 판다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부분 무브든 뭐 익스트루드든 아니면 옵셋이든 다들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이 이제 돌출되는 방향을 항상 고정으로 생각하세요. 왼쪽으로 돌출이면 왼쪽, 오른쪽으로 돌출이면 오른쪽, 다 고정으로 생각하시는데 고정이 아니에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선택한 면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선택한 면을 기준으로 바깥으로 튀어나가게 되면, 아무것도 형상이 없는 바깥으로 튀어나가게 되면 그게 플러스 값. 그 다음에 반대로 어떤 형상이 있는 쪽으로 가게 되면 그게 마이너스 값. 그게 판해주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과 밖이 이제 서로 반대로 돼 있는 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옵셋 할 때 그 방향, 진행되는 방향 자체가 반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언두 U로 취소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옵셋도 보시면은 중간에 이제 커맨드 라인들 쭉 보시면은 옵션이 없어요. 그냥 간격값 주고 땡이에요. 그게 끝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익스트루드, 무브, 옵셋 다 비슷한 동작을 한다. 거기에 더불어 ESC 눌러서 변경 취소하고 저번에 배웠던 뭐 PRE, SS, PU, 프레스 풀 해가지고 이면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10mm를 입력을 하면 돌출. 그쵸? 네. PRE, SS, PU, 프레스 풀하고 이면을 선택하고 마이너스 10mm를 입력하면 안룹 한다. 네, 똑같죠? 지금 이제 4개 본 거 다 똑같아요. 동작 자체가 다 똑같다. 그러다 보면은 왜 똑같은 게 이렇게 많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뭐하러 이렇게 똑같은 게 많어? 라고 생각하고 이 상황에서 이제 옵션을 중간에 선택을 안 해도 되니까 가장 편한 건 이제 프레스 프리 될 겁니다. 프레스 프리 될 건데 얘네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직육면체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직육면체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게 달라져요. 달라져요. 동작하는 게 달라집니다. 각이 엮이고 뭐가 되고 다양한 상황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상황을 제가 전부 예시를 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는 못해요. 그래서 일부 예시는 들어드릴 거예요. 일부 예시는 들어드릴 건데 그게 이제 전부는 아닐 겁니다. 제가 들어드린 예시가 전부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명령이 의미하고 있는 게 어떤 동작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서 응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명령어 설명을 제가 좀 충실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명령어는 어떻게 동작을 합니다라고 충실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해하고 이제 그걸 응용해서 다양한 상황에서 내가 그때그때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한 30분이 다 돼가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좌에서는 그럼 이것들을 가지고 응용해 볼 수 있는 요 위에 있는 제가 샘플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가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부분들이 다르구나 라는 걸 한번 경험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번 강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